네,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가 모두 다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우리의 지난해 4분기 GDP는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어젯밤 유럽에서 날아온 호재가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모두 1조 1,400억 원 규모의 양적 완화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 점에 오늘 외국인 선현물 시장에서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930선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강하고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그런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마지막에 또 조금 반등하면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0.79% 상승하면서 1936.0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에는 1945포인트에서 상승세 강한 탄력으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모두 1,004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955억 원, 개인도 1,100억 원 이상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유럽발 훈풍을 받을 수 있는 업종 혹은 실적이 잘 나왔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오늘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모직에 영향받으면서 4% 넘게 올랐고요. 이 증권업종도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또 유럽발 훈풍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전망되면서 오늘장 거의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통신 섹터는 실적 덕분에 2% 넘게 올랐고요. 금융과 보험업종도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밀렸던 쪽에서는 철강 금속업종과 유통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철강 금속업종은 0.7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어제 부진한 실적과 함께 배당 확대 정책을 밝혔고 이 두 가지 재료가 상충하면서 오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8%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 지난해 3조 원을 돌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한 해 전보다 영업이익이 5%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실적이 부진하면서 오늘 1.89% 밀려났습니다. 기아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5,700억 원대로 전년보다 19% 넘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오늘 주가 49,25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0.6%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와 네이버 등이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삼성그룹주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생명이 3.5%, 삼성 SDS와 제일모직은 4에서 5% 올랐고요. SK텔레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2%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 몇 가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LG유플러스가 오늘 개장 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4%대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건설 역시 대림산업과는 반대로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2% 넘게 올랐습니다. KT엔진은 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가 배당률 4% 이상의 고배당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점 바탕으로 3.5% 강세였고요. 삼성 SDI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7.7%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실적 쇼크 적자 전환 소식을 밝혔던 대림산업은 5.6% 밀려났고요. 이마트와 현대위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2%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은 유럽발 훈풍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예상처럼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우선 오늘 금융주는 올랐고 조선주는 내렸습니다. 금융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대체로 4에서 5% 정도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자산 가치 기준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만큼 유럽발 유동성이 확대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유입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한국금융지주와 동부증권, 교보증권 등이 5에서 6% 강세였고요. 대우증권과 삼성카드, 현대증권은 4%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럽발 수혜주 조선주는 오늘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ECB 모멘텀보다는 유가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제 유가가 다시 3% 넘게 약세를 기록하면서 조선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고요. 현대미포조선이 2.8%,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정말 강했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는데요. 오늘 거의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종가 확인하시죠. 코스닥 지수 1.88% 강세를 보였고요. 장중 고점인 589.3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양 매수 주체가 모두 매수세를 불어넣었습니다. 외국인은 347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더 많은 물량인 82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만이 1,160억 원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역시 거의 전 업종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강했던 쪽은 오늘 게임주였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급등했습니다. 업종 지수 7.2%나 뛰었고요. 인터넷 업종이 5%, 섬유 의류와 IT 소프트웨어 업종 등은 4% 중반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했던 쪽 홈쇼핑주가 포함되어 있는 방송 섹터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오늘 방송 서비스 업종 지수는 1.3%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오늘 줄줄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게임주였습니다. 우선 1위 종목부터 보면은요. 다음 카카오가 오늘장 5.6%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15만 5,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5.5%나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9%, 메디톡스도 4% 넘게 올랐고요. 오늘 컴투스가 13.86% 강세를 보였습니다. 컴투스, 서머너즈워의 중국 서비스가 시작되고요. 대만에서 마케팅을 강화할 거라는 소식이 모멘텀이 됐는데요. 오늘 19만 4,700원까지 단숨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임주인 웹젠 역시 오늘 상한가까지 오르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3만 5,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이오테크닉스와 SK브로드밴드, 로엔 등이 1에서 3% 강세였고요. 홈쇼핑주인 CJ 오쇼핑은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에서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특히 강했던 쪽 놀자주였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주를 비롯해서 카지노 그리고 엔터주들이 동반 강세였는데요. 모바일 게임주는 컴투스처럼 대체로 중국발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오늘 컴투스의 자매주인 게임빌이 역시 13%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위메이드와 바른소니의 데브시스터즈는 6에서 7%, 이스트소프트는 8% 넘는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파라다이스에서도 봤지만 카지노주들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최근 마카오를 찾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카지노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JB어뮤즈먼트가 5% 넘는 강세 보였고요. GKL과 토비스도 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했던 쪽은 엔터주였습니다. 엔터 섹터에서는 새내기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FNC 엔터테인먼트가 5% 넘게 올랐고요. 키스트도 4.6%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현물 시장과는 달리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선물 3월물 지금은 0.58% 오르고 있는데요. 251.1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이렇게 상승폭을 줄이는 것은 기관의 매도 때문입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관의 매도 물량을 보면은 기관 모두 3,900계약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1,840계약, 개인은 2,000계약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